솔직히 한번 여쭙겠습니다. 요즘 아내와의 관계에서 그녀가 먼저 다가온 적이 언제였습니까? 아니면 혹시 다가가면 피하거나 그저 의무감에 잠자리에 누워만 있지는 않으십니까? 남자로서 그만큼 서운하고 허탈한 순간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우리가 젊었던 시절 좋았던 그 방식만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리고 당신의 몸은 이제 그때와 다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단순한 기술이 아닌 닫혔던 아내의 마음과 감각을 다시 열어주는 진정한 관계의 지혜를 얻게 되실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닌 제 진료실에서 수십 년간 쌓아온 실제 치유의 기록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잠자리의 성패가 오직 침대 위에서의 기술에 달려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진정한 관계의 시작은 침실 문이 닫히기 훨씬 전, 바로 평범한 일상의 순간들에서 비롯됩니다. 저는 이것을 감정의 예열이라고 부릅니다. 자동차도 추운 날에는 예열이 필요하듯 사람의 마음, 특히 여성의 마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산 부부일수록 이 예열 과정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익숙함이 편안함이 아니라 무관심으로 변질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혹시 분위기라는 말을 그저 촛불이나 와인 한 잔 혹은 야한 속옷 같은 인위적인 장치로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들은 본질이 아닙니다. 진정한 분위기는 정서적 안전지대를 만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아내가 오늘 하루 어떤 일로 속상해했는지, 누구 때문에 마음 아파했는지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어준 적이 언제였습니까? 퇴근 후 지쳐있는 아내에게 오늘 하루 정말 힘들었지? 수고 많았어. 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셨습니까? 설거지하는 아내의 등 뒤로 다가가 말없이 어깨를 주물러 준 적은 언제였습니까? 소파에 앉아 각자 TV나 스마트폰만 보는 대신 말없이 아내의 손을 잡아준 적은요? 이런 사소하고 일상적인 행동들이 바로 가장 강력한 감정적 전이입니다. 육체적 관계가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마음에 굳게 닫힌 빗장을 서서히 여는 과정이죠. 여성은, 특히 갱년기를 지나며 급격한 호르몬의 변화를 겪는 여성은 감정적으로 깊이 연결되고 존중받고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비로소 몸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신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 진료실에서 배웠던 한 70대 남성분은 아내와의 관계가 몇 년째 단절되었다며 하소연하셨습니다. 성기능 개선제를 처방해달라고 하셨죠. 저는 약 처방 대신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딱 한 달만 다른 건 아무것도 기대하거나 시도하지 마시고 매일 저녁 아내가 잠들기 전 5분씩만 발을 주물러 드리십시오. 그리고 발이 참 곱다고 우리 가족 위에 평생 고생 많았다고 진심으로 한마디씩만 해주십시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며 반신반의하던 그분은 한 달 후 멋쩍은 웃음과 함께 진료실에 들어서셨습니다. 아내가 먼저 팔짱을 끼며 다가왔다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를 보며 함께 웃었다고요. 발을 주무르는 행위 자체가 마법을 부린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나는 당신을 여전히 여자로서, 내 아내로서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진심 어린 메시지가 아내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몸의 변화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를 반드시 직시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으로 여성의 몸은 더 건조해지고 더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질벽이 얇아지고 자연스러운 윤활 작용이 줄어드는 것은 질병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신체 변화입니다. 이때 과거 30대의 방식대로 충분한 준비 없이 무작정 시도하는 것은 즐거움이 아닌 고통과 불쾌감을 줄 뿐입니다. 이것은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잠자리는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어 아내를 잠자리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만드는 최악의 결과를 낳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배려의 도구입니다.
저는 제 환자분들께 윤활제 사용을 절대 부끄러워하거나 남성으로서의 자존심이 상하는 일로 여기지 말라고 늘 강조합니다. 눈이 침침할 때 돋보기를 쓰는 것처럼, 관절이 아플 때 지팡이를 짚는 것처럼 이것은 기능의 보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조금이라도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의 소중한 시간이 고통이 아닌 오롯한 즐거움으로 가득했으면 좋겠다. 등 가장 섬세하고 지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상대의 몸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변화에 맞춰 함께 준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수십 년을 함께한 부부의 품격 있는 관계, 그 존엄한 첫걸음입니다. 감정의 예열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면 이제 몸의 대화를 나눌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5가지 자세는 단순한 체위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각기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고유의 언어이며 당신과 아내의 관계를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줄 매우 효과적인 전략적 도구입니다. 첫 번째, 남성 상위 자세, 눈 맞춤과 안정감의 언어. 가장 보편적인 이 자세를 많은 여성들이 선호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심리적 안정감 때문입니다. 서로 마주보며 눈을 맞추고 상대의 미세한 표정 변화와 가빠지는 숨결을 느끼며 감정을 직접적으로 교류할 수 있죠. 이는 수십 년을 함께한 부부 사이에서도 신뢰와 친밀감을 다시 확인하고 쌓아가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많은 남성들이 이 자세에서 기계적인 피스톤 운동에만 집중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목표 지향적인 움직임은 상대를 흥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의무감을 느끼게 할 뿐입니다. 아내의 얼굴을 보지 않고 천장이나 벽만 보거나 리듬의 변화 없이 일정한 속도만 유지하는 것은 최악의 실수입니다. 핵심은 작은 변화와 손의 사용에 있습니다. 먼저 아내의 엉덩이 아래에 너무 높지 않은 얇은 베개나 쿠션 하나만 놓아보십시오. 이 10cm도 안 되는 작은 변화가 삽입 각도를 미세하게 바꾸어 여성의 가장 민감한 지점, G스팟을 더 효과적이고 직접적으로 자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발 당신의 두 손을 그저 침대 위에 고정시키지 마십시오. 그것은 지지대가 아닙니다. 한 손으로는 아내의 손을 깍지 껴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녀의 머리카락이나 얼굴, 어깨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나는 지금 이 순간 온전히 당신에게만 집중하고 있고 당신의 즐거움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세심한 배려의 표현입니다. 두 번째, 여성 상위 자세, 주도권과 자신감의 언어. 아내가 위로 올라오는 순간 관계의 주도권은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넘어갑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가만히 누워만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줄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성은 이 자세에서 스스로 움직임의 속도와 깊이, 원을 그리는 각도를 조절하며 자신의 쾌감 지점을 가장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남성이 아래에서 리드할 때는 결코 알 수 없었던 새로운 감각의 세계를 스스로 탐험하는 것입니다. 이때 남편의 역할은 든든하고 안정적인 무대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아내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남성이 갑자기 허리를 움직여 리듬을 빼앗으려 하거나 그녀의 움직임을 재촉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것은 그녀의 자신감을 꺾고 즐거움을 찾아가는 섬세한 과정을 방해하는 최악의 행동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움직임에 맞춰 부드럽게 골반으로 리듬을 타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신의 손은 더욱 바빠져야 합니다. 그녀의 허리를 부드럽게 감싸 지지해주거나 허벅지 안쪽이나 가슴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십시오. 또한 당신 정말 아름다워. 그렇게 움직이니까 너무 좋아. 와 같은 진심 어린 칭찬의 말은 최고의 촉매제가 됩니다. 당신이 그녀의 즐거움을 온전히 존중하고 든든하게 지지해 줄수록 그녀는 더 큰 자신감을 얻고 더 깊은 만족을 느끼게 되며 이는 곧 당신의 만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 후방 자세. 원초적 교감과 깊은 신뢰의 언어. 솔직히 이 자세는 남성들이 가장 기대하고 선호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가장 자극적이고
원초적인 본능을 일깨우기 때문이죠.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이 자세는 잘 쓰면 명약이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되는 양날의 검입니다. 충분한 교감이나 전이치 없이 갑작스럽게 이 자세를 요구하거나 시도하는 것은 여성에게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과 함께 심한 경우 수치심이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깊이 조절에 실패하여 자궁경부를 건드리는 통증을 유발하는 것은 관계에 깊은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자세는 반드시 그녀가 충분히 흥분되고 젖은 상태에서 그리고 감정적인 동해에 시도되어야 합니다. 뒤에서 부드럽게 허리를 끌어안으며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속도와 깊이 조절, 그리고 정서적 연결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사의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남성이 상체를 숙여 아내의 등과 어깨를 완전히 감싸 안는 밀착형 후방 자세를 시도해 보십시오. 한 손으로는 그녀의 가슴을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관계 중에 그녀의 손을 잡거나 혹은 클리토리스를 부드럽게 자극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삽입 행위를 넘어 그녀가 뒤에서도 온전히 보호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강렬한 느낌을 주며 육체적 쾌감과 정서적 안정감을 동시에 극대화시키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네 번째, 앉아서 마주 보는 자세, 마음을 나누는 언어. 이 자세는 육체의 격렬함보다 마음의 온전한 합의를 추구하는 매우 성숙하고 아름다운 방식입니다. 관계가 조금 소원해졌거나 깊은 정서적 교감을 나누고 싶을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자세의 목적을 잊고 움직임 자체에만 집중하려는 것은 이 자세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입니다. 이 자세에서 속도나 격렬함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색한 침묵이 흐르거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피하는 것은 이 자세의 의미를 완전히 잃게 만듭니다. 서로 마주 앉아 허벅지를 감싸고 이마나 코끝을 맞댄 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여 보십시오. 서로의 심장 박동을 가슴으로 느끼고 상대의 숨결이 내 뺨에 닿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 자세는 키스를 나누기에 가장 이상적인 형태입니다. 말없이 눈빛으로 스치는 숨결로 당신이라서 좋아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가장 완벽한 자세입니다. 남성 입장에서는 허리에 힘이 들어갈 수 있지만 침대의 머리맡에 기대거나 등 뒤에 쿠션을 여러 개 받치면 훨씬 안정적으로 이 평화로운 순간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자세를 통해 당신과 아내는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라 서로의 영혼을 위로하는 동반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옆으로 누워 즐기는 자세, 일상 속 편안함의 언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몸과 마음이 모두 나른한 상태에서 혹은 격렬함보다는 부드럽고 긴밀한 연결을 원할 때 이 자세는 최고의 선택지입니다. 흔히 스푼 자세라고도 불리죠. 이 자세가 편안하다는 이유로 아무런 노력 없이 수동적으로만 있는 것은 큰 실수입니다. 남성이 뒤에서 단순히 삽입만 하고 다른 교감이 없다면 여성은 존중받는다는 느낌 없이 그저 도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자세의 진정한 묘미는 전신 밀착과 지속적인 스킨십에 있습니다. 당신의 가슴이 그녀의 등에 완전히 닿게 하고 무릎을 그녀의 다리 사이에 넣어 안정적인 자세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한 손으로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녀의 손을 잡거나 배 혹은 가슴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십시오. 귓가의 나지막이 사랑을 속삭이거나 목덜미나 귓불에 가벼운 입맞춤을 더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작고 끊임없는 접촉들이 나는 지금 이 순간 온전히 당신에게 집중하고 있어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관계의 만족도를 몇 배는 더 끌어올릴 것입니다. 또한 이 자세는 남성의 사정을 늦추는 효과도 있어 졸음 문제로 고민하는 남성에게도 자신감을 주고 결과적으로 두 사람 모두의 만족도를 높이는 매우 현명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자세와 그 안에 담긴 의미에 대해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남성 스스로의 자존감과 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 진료실 문을 들어서며 주저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원장님, 저는 이제 키도 예전보다 줄어든 것 같고 배도 나오고 머리숱도 없는데 아내가 저를 남자로 느끼겠습니까? 이런 기술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제가 잘 아는 60대 초반의 사업가분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그분은 객관적으로 키가 164cm로 작은 편이고 외모가 뛰어난 분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은 누구를 만나든 늘 당당하고 유머를 잃지 않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먼저 자신의 작은 키에 대해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편하게 만들고 상대의 말을 진심으로 경청하며 무엇보다 스스로를 나는 나이와 상관없이 괜찮은 남자, 매력적인 사람이다 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진짜 매력은 키나 외모가 아니라 자신의 약점에 전혀 개의치 않는 그 당당한 태도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또 다른 50대 후반의 환자분은 탈모가 심해 늘 모자를 쓰고 다니셨습니다. 사별 후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용기를 냈지만 만남의 자리에서 늘 위축되어 상대의 눈을 피하기 바빴죠. 제가 그분께 드린 조언은 간단했습니다. 선생님, 머리카락이 빠졌다고 자신감까지 빠지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그 솔직함이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다음 만남에서 용기를 내어 먼저 자신의 모제에 대해 솔직하고 유머러스하게 이야기하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눈을 피하지 않고 따뜻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상대 여성은 그의 머리숱이 아니라 그의 솔직함과 그늘 없는 여유로운 분위기에 큰 호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여성은 남성의 외모가 아닌 분위기를 봅니다. 키가 아닌 태도를, 머리숱이 아닌 자신감을, 겉모습이 아닌 그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내면의 단단함을 봅니다. 진정한 매력은 눈에 보이는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존재감입니다. 관계에서도 이는 정확히 적용됩니다. 당신이 어떤 자세를 취하든 그 바탕에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며 내 아내에게 여전히 기쁨을 줄 수 있는 멋진 남자다 라는 단단한 믿음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당신의 눈빛을 바꾸고 손길에 힘을 싣고 목소리에 온기를 더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작고 초라하게 여기는 순간 아내 역시 당신을 그렇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은 따뜻한 태도와 단단한 자신감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배려하는 세심한 기술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완성시켜줄 마지막 한 조각, 결정적인 퍼즐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용기 있는 소통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함께한 부부이기에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대부분은 어설픈 추측일 뿐입니다.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방법은 직접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론 관계 중에 대뜸 좋아? 라고 묻는 것은 분위기를 깰 수 있습니다. 마치 시험 문제를 내고 정답을 요구하는 것 같아 상대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섬세하고 지혜로운 질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드럽게 움직이며 아내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 느낌이 어때요? 혹은 어떤 느낌인지 나한테만 살짝 말해줄 수 있어요? 이것은 당신의 능력을 평가해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나는 당신의 즐거움을 함께 탐험하고 싶다는 세상에서 가장 로맨틱한 초대장입니다. 이때 아내가 용기를 내어 조금만 더 부드럽게 해줘요. 혹은 아, 거기가 좋아요 라고 말했을 때 절대 당황하거나 자존심 상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과거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당신을 더 깊이 받아들이고 싶다는 긍정의 신호이자 최고의 칭찬입니다. 그녀의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고 그 피드백을 기쁘게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소통의 장인이자 아내의 마음과 몸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최고의 기술입니다. 아내의 반응, 즉 그녀의 숨소리의 변화, 작은 신음, 당신의 손을 잡는 악력의 변화와 등 비언어적 신호를 읽으려는 노력 또한 중요합니다. 당신은 아내의 몸이라는 신비로운 지도를 읽어내는 섬세한 탐험가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관계가 끝나면 마치 큰 경기를 끝낸 선수처럼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등을 돌리고 잠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곧바로 화장실로 가거나 스마트폰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계에서 저질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이고 슬픈 실수 중 하나입니다. 여성에게 관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 장, 그날의 관계의 여운을 완성하는 후희 aftercare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생물학적으로도 관계 후에는 옥시토신이라는 사랑의 호르몬, 결속의 호르몬이 남녀 모두에게서 분비됩니다. 이때의 스킨십은 부부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평소의 몇 배나 더 강력하게 만들어줍니다. 관계의 절정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여운이 가시지 않은 그 순간 아내를 가만히 끌어안아 주십시오.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겨주고 이마나 등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말해보십시오. 고마워. 당신 덕분에 오늘 정말 행복했어. 대단하고 거창한 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몇 분간의 따뜻한 포옹과 평화로운 침묵. 그 시간 동안 여성은 자신이 단순히 욕망 해소의 대상이 아니라 깊이 사랑받고 소중히 여겨지는 존재임을 온몸으로 확인합니다. 이 마지막 5분이 그날의 관계를 아름다운 기억으로 저장하고 다음 관계를 자연스럽게 기대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오늘 밤 당신의 품 안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잠드는 아내의 모습이야말로 당신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성공이자 가장 완벽한 관계의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일상에서의 감정적 교감을 시작으로 세심한 배려가 담긴 5가지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자신감 있는 태도와 용기 있는 소통, 마지막으로 관계를 완성하는 따뜻한 마무리까지.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핵심은 결국 단 하나입니다. 아내는 복잡한 기술이나 체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날 밤 당신이 자신을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다루어 주었는지, 당신의 눈빛과 손길,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진심 어린 태도를 기억할 뿐입니다. 이것은 60대, 70대라고 해서 포기해야 할 영역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젊은 시절에는 미처 몰랐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완성해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랑의 기술입니다. 오늘 밤 어떤 자세를 취할지 고민하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의 태도와 손끝에 온 마음을 집중하십시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냥 영상 한 편 본 것으로 끝낼지 아니면 오늘 밤 아내의 다쳤던 마음과 숨소리를 바꾸는 진정한 남자가 될지. 오늘 내용이 마음에 깊이 와닿으셨다면 댓글을 통해 당신의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비슷한 고민을 가진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 앞으로도 저와 함께 건강하고 지혜로운 인생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시길 바랍니다.